첫 번째 볼까요? 계산 노 당당히 먹튀입니다. 또 먹튀입니다. 또 먹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저기 남성 손놈 둘 입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요. 자, 야, 그 박지훈 재밌잖아, 걔. 아이고, 막 저러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저렇게 부어라 마셔라. 그 와중에 또 한 명 더 왔어요. 자, 저러다가 남성 두 명이 먼저 퇴장을 합니다. 자, 남은 한 명이 계산을 해야죠. 자, 남은 한 명 지금 갑니다. 저렇게. 자, 가게를 막 둘러보고 있어요. 계산할까 하고. 자, 그런데 보니까, 어라,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네? 아, 그럼 가야지. 튀어야지 하면서 수행 갔어요. 자, 식당 직원들은 바쁘니까 당연히 너한테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네가 찾아가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가게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사건입니다. 저녁 7시쯤이었고요. 남성 2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닭볶음탕과 소주를 시켜서 먹고 있다가요. 한 명의 일행이 더 도착해서 역시나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 도주했고요. 이 피해금이 4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알아챈 점주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물품 수거를 해간 상황입니다. 이 점주가 진술서를 작성했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저 빨간색 체크 무늬, 그러니까 계산을 할 것처럼 막 둘러봤던 저 남성, 네. 그 식당 사장님한테 계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는 봤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새 식당 사장님한테 가서 계산 어디서 해요? 라고 물었는데 결국 계산을 안 했어요. 사장님 보시기에는 아마 나한테 이렇게 물어놓고 이렇게 가게를 보니까 꽤 바쁘니까 아, 내가 슬쩍 나가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뭐 금액이 작던 적던 자영업자들은 이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적어도 창피함이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창피함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꼭 잡아야죠.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간 큰 10대들 만행입니다. 제목만 봐도 딱 감이 오시죠? 함께 보시죠. 자, 금은방에 여성 2명이 저렇게 입장합니다. 예, 2명 입장했어요, 지금. 자, 이제 뭐 물건을 보겠죠. 금팔찌 이거 정말 예쁘다. 막 저렇게 구경을 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남성이 하나 또 와요. 그러더니 커플 팔찌를 보여달라면서 이것저것 막 봐요. 자, 그러면서 돋보기 좀 주세요 하면서 볼 것처럼 이렇게 돋보기를 봤다가 그대로 들고 튑니다. 들고 튀어요. 자, 그런데 가게에 남아있던 저 여성 2명 비어있는 가게에서 목걸이며 반지며 역시 다 들고 저렇게 튑니다. 자, 10대 남녀 혼성 틈에 완벽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어제 낮 광주에서 있었던 금은방 절도 사건인데요. 처음에 금은방에 1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착용을 해보면서 상담을 받는데요. 그러다가 10대 남성이 또 따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랑 커플 팔찌를 맞추겠다면서 이 주인한테 돋보기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뒤를 도니까 그대로 이 팔찌를 들고 달아난 건데 이 주인 부부가 이 남성을 뒤쫓기 위해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에 남아있던 여성 2명이 각자 귀금속을 훔쳐서 역시나 도주를 한 겁니다. 이 주인이 금은방 외부의 CCTV를 돌려보니까요. 이 남성과 여성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따라온 손님인 척했지만 알고 보니 일행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기억을 되돌려보니까 여성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뭔가 날씨가 덥다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주로를 확보해 놓은 걸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이 경찰이 잠시 뒤에 인근 건물 화장실에 숨어 있던 이 1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학생이요? 예, 맞습니다. 현재 경찰은 달아난 다른 2 여성도 뒤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네, 자, 카페에 앉은 남성 셋 주목해주세요. 흰색 봉투를 막 만지작거리고 있죠. 금부치 거래를 위해서 가짜 돈 봉투를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화면이 바뀌고 갑자기 골목길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자,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그 금부치 판매자가 거래를 파기하자 그 판매자를 폭행하고 금부치 들고 저렇게 튀는 거죠. 자, 심지어 다른 날은 저렇게 차량을 털어서 훔친 카드로 또 역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다가 또 역시 튀었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들한테 범죄를 시킨 저런 짓을 하라고 사주한 이가 따로 있었다고요? 자, 이들이 지금 10대인데요. 용인하고 충남 아산 일대에서 10여 차례 걸쳐서 강도라든지 절도 행각을 벌였던 10대들입니다. 이 10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고 거래사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 산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처럼 43자 만나서 폭행한 뒤 이 금하고 돈 같은 걸 빼앗아서 달아나기도 하고요. 신용카드 훔친 신용카드로 차량 훔친 신용카드로 기금속을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500만 원을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시킨 사람들이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용인 지역 선배들인데 20대 선배들의 지시를 받아서 범행을 했고 이 20대 선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10대는 또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강도상해, 절도 등으로 2명은 구속을 하고요. 7명은 불구속 입건이 되고 3명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보복 운전하다가 결국 점점점입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저 차 보고 버스 기사가 빵 클락션을 울렸더니 자, 그리고 그냥 일단 달립니다, 버스는. 자, 그런데 아까 그 하얀색 차 불쑥 튀어나온 차가 갑자기 언제 나오죠? 예, 지금 막 쫓아옵니다, 지금. 자, 쫓아오면서 앞을 딱 가로질러 가다가 휘청이더니 혼자 아이고 중앙분리대를 들여받고 저렇게 멈춰 섰습니다. 버스는 다행히 피했어요. 자, 팀장님. 경적 한번 울렸다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좀 자리라도 좀 끼어들던가 왜 또 들이박아 또?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가 운행하는 중에 골목에서 차량이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경적을 빵 울렸더니 아마 경적 울린 거에 그분이 화를 났는지 보복 운전을 한 거예요. 차가 운행하는데 그 앞에 갑자기 끼어들다가 오히려 휘청거리면서 자기가 가드레일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드레일 받고 사고가 나니까 그 버스 기사분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급하게 핸들을 틀었겠죠. 그 과정에서 왼손 손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허벅지를 다쳐가지고 병원을 실어받았다고 그러고요. 당시 다행히도 버스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없었고 상대방 차량도 사실은 저 위반을 했지만은 가드레일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충돌을 안 한 거죠.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크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갑자기 앞에 차가 감속을 합니다. 자, 급제동하는 앞차. 자, 아이고 저렇게 갑자기 있으면 어떡해. 자, 앞에서 앞차 운전자 지금 내리려고 하니까 불박차는 일단 피합니다. 자, 피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불쑥 끼어들어요. 예, 또 막 깜빡깜빡이면서 역시 피합니다. 무시하고 달려요. 불박차는. 이제 신호가 걸렸습니다. 신호가 걸렸어요. 자, 일단 서야죠. 자, 그랬더니 또 차 운전자가 나오는데 아이고 일단 피해서 일단 가야죠. 저런 사람들은. 박 변호사님.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앞 차량이 원래 시속 70km인데 40km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차량에서 뒤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경적을 하는데 상향등을 킨다고 하죠. 하이빔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키니까 아마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욕설을 하는데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욕설을 듣자마자 피해 계속 도망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끝까지 따라와요. 끝까지 따라와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도망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블랙박스 차주는 아예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신호를 위반해서 직진해버립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우회전해서 신호 위반해서 직진해버리는 모습, 중앙선 침범 같은 게 해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결국은 두 사람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은 계속 이렇게 겁을 줬던 상대 특수협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일반적 운송수단이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자꾸 막 욕을 하고 한다면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특수협박이고 또 신호 위반했던 블랙박스 차량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 둘 다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잘 사는 거 보기 싫어.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보시죠. 자, 저 검은 옷 주목해 주세요. 아파트 상가 주변을 저렇게 막 살피더니 도시가스 배관 쪽으로 자 보니까 밸브를 잠그고요. 뭔가 번쩍번쩍거려. 바로 라이터로 가스 배관을 그을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후에 유유히 사라지고 마네요. 아니 도시가스 배관에 도대체 이거 진짜 큰일 나려고
네, 60대 남성인데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서구 일대의 이 상가와 다세대 주택 등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밸브와 배관을 망가뜨린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무려 14차례에 걸쳐서 이 밸브나 배관 등을 고의로 잠그거나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나 인터넷 전선 같은 것들을 잘라서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일대에서 가스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인근 CCTV 등을 특정해서 이 범인을 잡아냈고요. 이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이 경찰은 해당 남성을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까요? 일 중독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또 제목인데 무슨 사연일까요? 네, 일 중독, 그러니까 워커홀릭인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입니다. 이 남편은 현재 직원을 30명 정도, 30명 정도 두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평소에 클라이언트며 투자자며 각종 사람들이랑 회식도 잦고 미팅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속이 없는 날엔 야근을 한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이 둘 중에 하루는 꼭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남편이랑은 연락도 거의 안 되고요. 겨우 시간 내서 데이트 좀 하려고 하면 항상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전화와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는 되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는 다 해주고요. 이 아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서운하고 걱정도 되는 게 바로 아이 때문입니다. 이 아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이 옆을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아이 돌잔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도 일이 우선이라고 이런 남편을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네가 정말 사람이니? 우리 은배 나올 때 분만실에 나 우리 엄마 손잡고 들어갔잖아. 너 그때 거래처 김 사장 만난다고 일식집 갔잖아. 초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어? 아이고 은배야, 네 아빠란 인간이 저렇단다 동그라미. 야, 이거 어쩜 좋아. 우리 팀장님 뭔가 좀 당혹스러운 저 표정.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야, 도대체 그 얘기를 몇 번째 우려먹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그때 비싼 산후조리원 보내주고 명품 가방도 사줬잖아. 내가 당신이랑 은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아주 그냥 너 호강 날라리가 났다고 네가 욕먹어, X. 야. 팀장님 이거 걱정됩니다. 예, 일단 팀장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일에 열심히 하는 거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래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 도래도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다. 가족을 위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서 좀 봉사를 하셔라.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나쁜 놈 잡으려고 옛날에 한참 경찰 현직에 계실 때 잠복 근무하다가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 그러면 니들 후배들한테 다 맡기고 가셨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저처럼 진짜? 후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또 잘 빠져나가셨어요, 우리 팀장님. 자, 우리 소장님. 네, 저는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내들이 힘들어하실 때 보면 이렇게 남편이 일에만 몰두하고 가족한테 잘 관심을 덜 써주는 남편 때문에 힘드신 분도 있고 또 반대로 가족한테는 너무 다 자상하고 좋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내가 힘이 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부인도 있고 저는 충분히 두 상황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적어도 남편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가정 그래도 자상한 남편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그 노력을 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요.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이유가 지금 명확해요. 지금 명확하다. 30명 정도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클라이언트 만난다 그러고 주말 중에 하루도 사실은 일을 해야 된다. 본인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아이들은 소홀한 게 아니고 사실 일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선택을 좀 해야 될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두 개 다 하면 정말 좋긴 한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조금 경제적으로 소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 아내분이 원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면 저는 자명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투정을 좀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남편이 지금 경제 활동을 좀 덜 하는 걸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남편 쪽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립니다. 잘하면 좋겠지만. 네. 아니 그래도 일단 출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얘가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본 걸 봤을 때는 남편이 충분히 그거를 할 때 모든 힘을 다하고 있고 가정에 좀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요? 네, 저희 가족 여러분들 X가 사실 조금 더 많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권동원님, 저희 엄마 왈 남편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시네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기쁜 뜻이. 화이트베어님, 뭐지 남편 자랑인가? 브레인초이님, 나이 들면 매일 집에 들어가는 남자들 더 싫어하지 않나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레니조아님, 백종원도 육아에는 참여하던데 JY님, 애 낳을 때도 없는 건 선 넘었지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소장님, 진짜 이 우리 가족 여러분 의견 중에도 나왔지만 그 남편이 너무 집에 자주 와도 좀 싫어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마음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 결혼을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따로 좀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싫어하거나 따로 있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